자, 시작합니다. 12번. 저 밑에 있는 거 풀이 여기부터 설명을 할게요. 우리 책에 몇 쪽이라고 돼 있노? 200쪽이라고 돼 있다. 저 어딘가 DB 보면 있다.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윤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쉽다. 상황윤리는 맥락에 따라, 맥락이 뭔데? 맥락이 상황이지. 어떤 상황이나 행동이 윤리적인지를 판단한다라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이 상황이 달라지면은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다. 윤리적인 내용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지 된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뭐 우리 트럼프 할배가 정확하게 이 짓거리를 하고 있죠. 목적이 타당하다. 어, 전 세계를 핵전쟁의 위협에서 없애겠다. 구하겠다. 그러니까 막 시합 뭐 학교고 나발이고 막 다 패뿌면 된다. 뭐 이딴 짓거리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즉석 농구 경기에서는 그냥 뭐 대충 스스로 내가 반칙했는데요 라고 하고 그냥 신사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정식 경기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노? 왜 양심적으로 행동을 하노? 안 걸리면 되지. 이렇게 빡빡 우긴다라는 소리죠. 이해됩니까? 음.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소리가 됩니다. 상황윤리의 예시로서 쌤은 트럼프 할배를 예로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서는 농구 경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위로 좀 올려서 살펴보시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그냥 괜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데 쌤이 등시그치 여러분들한테 색칠되어 있는 거를 출력을 해줄라 했는데 색칠이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알아서 색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의 멍청함을 탓하시고 뭐 우야게노 뭐 의도한 건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수업에 집중해서 수업에서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색칠을 하라. 수업에 집중하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 어. 자, 구조 분석은 오늘 시간이만 남아 돌기 때문에 오늘 꼴랑 4문제 하고 12, 13, 14, 15 4문제 하고 진도를 더 나갈지 안 나갈지는 해보고 결정할 생각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하도록 하겠다. Situational Ethics라는 애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Ethics에서 S가 붙어 있다고 이걸 복수로 따지면은 곤란하다. 그래서 학문의 명칭 뭐 이런 것들은 S가 붙어 있어도 항상 단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피직이 아니고 피직스라고 적어놓고 피직스 이즈 물리학은 뭐 어쩌고다 이런 식으로 이코노믹스 이즈 경제학은 어쩌고 저쩌고다. 항상 학문의 명칭은 그래서 쌤이 옛날에 중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했다. 니 새끼 똥구멍이 몇 개야? 똥구멍 한 개지. 학문의 명칭은 한 개야. 단수야.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다. 자, 그래서 Situational Ethics라는 애는 뭐를 말한다? 에티칼 이론이다. 뭐 하는? Take into account가 합쳐서 한 개의 동사인데 이거를 그냥 consider라고 생각해 보면 된다. 계산 범위에 넣다, 고려하다라는 뜻인데 원래는 take 뒷자리에 있어야 될 그래서 take랑 into 사이에 있어야 될 요 자리에 있어야 될 목적어가 길어지면 항상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그래서 오를이 into 어쩌고 저쩌고 뒷자리로 지금 이동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take into account를 그냥 합쳐서 한 개 동사라고 생각하면 제일 속 편하다. 그래서 context of a situation 또는 an act, situation이나 act의 맥락을 계산 범위에 넣는 이론이다. 뭐 할 때?
when 저징할 때 인지 아닌지 it is ethic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문법 문제로 우리가 한 개를 살펴본다면 that이 맞습니까? whether이가 맞습니까? that과 whether를 구분하는 거는 완전 불완전으로 절대로 판단을 내리면 안 되죠. 왜? 둘 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내용상 평서문이 맞는지 의문문이 맞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지 맞죠. 자, 그래서 저지 뒤에는 that이 따라 나오면 웃깁니다. 항상 저지 뒤에는 if 또는 whether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하여 그것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 뭘 한다고? 상황이나 행동의 맥락을 계산 범위에 넣는 이론이 상황윤리이다. 그래서 이 이론의 서포터들은 willingly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기꺼이 permit 허락합니다. cast aside에서 동사 부사의 조합은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앞에 있는 동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부사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aside가 옆으로 옆에서 이런 식으로 제쳐두고 사이드에 놔두어서 라는 말이죠. 중간에 안 놔두고 사이드로 치아놓는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cast aside 뭐 어떻고 put aside 뭐 어떻고 set aside 뭐 어떠냐 말이야. 무슨 aside인지 간에 하여튼 aside면 제껴 놓는 것을 허락한다. 뭐를? 그래서 cast aside도 합쳐서 한 개의 동사 취급을 하시고 뭐를? absolute moral standard를 제껴두는 것을 기꺼이 허락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absolutely 아닙니까? absolute가 맞습니까? absolutely가 맞습니까? 스탠다드라는 명사를 그냥 한 개가 아니고 모랄 스탠다드가 한 개의 명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누가 봐도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가 맞죠. absolutely가 되면 안 되고 absolute가 맞습니다. absolute가 뜻이 뭔데요? 절대적인. 반대말은 뭔데요? 절대 반대말이 뭐로? 상대적인 거죠. 또 상대적인은 뭐라고 쓸래? 콤파라블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렐러티브가 맞습니다. 그래서 앱솔루트의 반대말은 렐러티브. 철자가 왜 되는 거? 요즘 나이가 들어서 철자가 생각이 안 나. 렐라티브. 그래서 쌤이 발음을 개떡같이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독일어 적듯이 적어봅니다. 렐라티브. 정확합니다. relative라고 내가 발음을 할 줄 몰라가 이라는 게 아니고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철자를 생각하실 때는 발음이 개판이 될수록 좋습니다. 자, comparable 아니고 comparable 얼마나 좋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 기가 막힌다 진짜 그죠? 어디 가서 내한테 배웠다 소리 하지 마시고 발음은 자, in the absence of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bsence는 부재, 결석이라는 뜻이니까 이거 합쳐서 뭐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universal standard or law. 그래서 보편적 기준이나 보편적 법칙이 없는 상황이 되면 what matters is matter가 동사고 is가 또 동사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과 또는 결과가 된다. 결과나 하여튼 그놈이다. 같은 놈이다. outcome이나 consequence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절대적 법칙이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절대적 기준이나 보편적 기준이나 뭐 다르노? 똑같은 말이지. 자, 그래서 여기서 유니버셜이라고 한 거나 앱솔루트라고 한 거나 두 개는 어떤 관계라고? 유니버셜, 앱솔루트는 완전히 똑같은 말이라고. 자, 그래서 그때는 결과가 우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달리 선택을 하면 된다. So, 그래서 and가 justify 한다. 뭐시기를? means를. the end justifies the means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시험에서 반드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누가 봐도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이해됩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건지 아니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히려 허접해질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자, 다음에 possibly 아마도 the following contrasting realitties가 다음에 나오는 대비되는 대조되는 현실이 이해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illustrate는 우리가 설명하다죠. 설명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application of situational ethics. application은 누가 봐도 적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황윤리의 적용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inner pickup game이라고 돼 있는데 이 픽업은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여서 즉석의라는 뜻이죠. 희한한 뜻이죠. 주워 들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즉석이니까 우리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인스턴트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인스턴트 식품이 뭐예요? 오뚜기 3분 요리 이런 거. 그래서 바스켓볼 게임에서 플레이드 어몽 프렌즈 친구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즉석 농구 경기에서 누구나 is expected to call for 파울 이렇게 되죠. 자신의 파울을 부른다라는 말이죠. 내가 파울했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인정한다. knocking the ball out of bounds. 공이 밖으로 쳐서 튀어나갔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내려서 살펴보시면 자, 그래서 요까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무슨 상황? 공식적인 상황, 비공식적인 상황. 즉석 농구 경기라고 했잖아요. 픽업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무슨 상황이라고 합니까? 캐주얼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인포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폴말 또는 캐주얼 상황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네 죄를 네가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caring about one's friends. 그래서 자신의 친구를 돌보고, 그죠? maybe 어쩌면 get to keep playing. come to나 get to는 같은 말이죠.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죠. come to 동사 원형, get to 동사 원형은 합쳐서 그냥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계속 공놀이를 하게 되는 것은 누구랑? 친구들이랑. 그래서 caring부터 friends까지 한 개, getting부터 그룹까지 한 개. 그래서 친구들을 신경 써주고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함께 계속 공놀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leads to this action.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액션이 뭔데요? 캐주얼 액션입니까?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잖아요. 상황 윤리에 따르면 배려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요 문장이 어디쯤에 들어가야지 됩니까를 위치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뭘 이용해서 답을 풀어야 돼요? 디즈 액션이 뭔지를 결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무슨 문제로? 문장의 위치 문제로 시험에 낼 수 있구나. but 그러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포멀 액션에 해당합니다. 자, once 일단 unorganized 게임이 organize 된 게임은 공식적인 경기죠. 정식 경기죠. 그죠? 이때는 내 반칙을 내가 왜 봅니까? 일단 이기는 게 우선인데 그래서 이때는 포말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organize 된 게임이 플레이 되어진다면 with 오피셜이니까 심판들이 있는 상태에서 라고 해석하면 되죠.
여기서는 공무원, 관리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심판들과 함께 심판을 가지고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절대로 인정 안 할 겁니다. 누구한테? To the same foul. 똑같은 파울한테 내가 그랬는데요 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admit to라고 했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지 됩니다. 자, violation은 뭡니까? violation. 파울하고 violation은 그냥 같은 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농구 경기에서 살짝 다른 거죠. 파울은 파울 개수에 들어가는 거고 바이올레이션은 규칙 위반이기는 한데 파울 개수에는 들어가지 않죠. 아나 모르나? 모르지? 반칙은 상대방한테 위해를 가한 거야. 가는 놈 대가리를 쭉 팬다거나 발로 쭉 찬다거나 아니면은 뭐 들이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치게 할 수 있는 게 파울이고 그 다음에 바이올레이션은 농구 경기는 3발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거 알죠? 공을 잡고 3발 이상을 걸으면 안 되고 드리블을 하다가 멈춘 다음에 새로 드리블을 해도 안 되죠. 워킹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격 지역 어느 안에는 3초 이상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도 위반이죠. 규칙 위반이죠. 그래서 뭐 대충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농구 한 번도 안 해본 아들은 이런 걸 알 리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파울이나 바이올레이션은 같은 거다. 원래 뜻은 여기서는 영어 단어는 뜻이 다르지만은 농구 경기에서 그냥 같은 뭐 대충 비슷한 거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as the end goal of winning 승리라는 최종 목표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자에 대한 컨선, 관심, 걱정 이딴 것들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이고 남의 편이지만 니 다치면 우야노 이런 거를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니 대가리를 발목을 막주 빨봤는데요. 이런 걸 내가 왜 인정하냐 이 말이죠. 일단 이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상황윤리는 has been extended by를 만나면 항상 우야라고 수동태를 의심하여라. 확대되어져 왔다. 누구에 의해서? 선수와 코치에 의해서 뭐 하려고? trying to get away with. 자, get away with가 뜻이 뭐라고? get away with. 여기서는 알고 있으셔야지 되죠. 꺼져버리다죠. 쌤이 말할 때 away는 무조건 꺼져버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벌 안 받고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s many actions on the field as possible에서 이 as many as를 버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필드나 코트 위의 액션을 처벌 안 받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을 의도해서라는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To abandon competitive advantages라고 되어 있는데 경쟁상의 우위, 이점을 포기하기 위해서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유지하려고 라고 해야지 맞죠? 그래서 이 abandon이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 얻으려고 내지는 유지하려고 이 정도로 바꿔야지 된다. 그래서 abandon이를 obtain 정도로 바꿔서 써보자. 자, 우위 이점을 어드밴티지 말고 다른 거로 바꿔서 쓰면 뭐가 되겠노? 컴페티티브 어드밴티지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나 엣지 있는 여자야. 엣지. 오케이? 이거를 우위, 이점 이렇게로 쓸 수 있습니다. 한 문제 했는데 40분이 갔습니다. 조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좀 더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 정도까지 가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3번. 그렇다고 순서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초기 곡물 무역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돈 벌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곡물이 뭡니까? 곡식이잖아요. 이건 오래 보관하는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빨리빨리 걷어 갖고 빨리빨리 팔아먹어야 되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고 이익을 극대화하였느냐 라는 내용이 나올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위에 돌아가셔서 초기 곡물무역 회사들은 잉여 생산 지역이 뭡니까? 잉여 생산 지역. 풍년이 든 지역이죠. 저거 먹고 남는 게 생기는 지역. 그 다음에 식량이 부족한 지역은 뭡니까? 흉년이 들었거나 아니면 논밭이 잘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왜? 풍년이 든 지역에서 아니면 곡창지대에서 쌀을 사가지고 산에 감자밖에 없는 놈들한테 갖다 팔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 모두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한 나라 아니면은 좋겠지만 여러 나라면 어떡할 거냐라는 소리죠. 그래서 두 지역의 공급 수요 상태를 다 알아야지 장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풍년이 들었다, 어디가 흉년이 들 거다. 이걸 아는 정보가 바로 돈 얼마 버느냐의 열쇠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정보를 남 가르쳐 주겠나? 당연히 비밀리에 운영하고 지하고 친한 애들하고만 장사를 할 거다. 절대로 남한테 어디가 흉년이고 어디가 풍년인지를 알려주지 않을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독점해서 돈을 벌었던 것도 있고, 첫 번째는 정보 독점. 그죠? 그래서 이게 정보 독점 이야기고, 상품 거래소, 상품 선물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물 시장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까? 선물의 반대말은 뭡니까? 선물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선물이니까 선물을 주고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선물이라 했습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뭔 개소리입니까? 그 기프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선물의 반대말은 현물입니다. 실제 물건은 현물, 선물은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데 앞으로 생길 물건을 지금 미리 팔아먹는다라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올해 가을에 추수해서 내가 돈을 갚아줄게. 이게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외상거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지금 미리 사고 판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물시장이라고 하고 상품 거래소에서 현재 있는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뭘 팔아먹는다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물건을 장래에 있을 물건을 팔아먹는 시장이다. 자, 그러면 장래에 있을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올해 흉년이 들 것이다, 풍년이 들 것이다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를 독점하니까 두 번째 선물 시장이 되니까 이거는 돈을 완전 다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시장은 변동하는 기상 패턴 어쩌고저쩌고로 당연히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 건지 풍년이 들 건지를 알 수 있다면 완전 떼돈 버는 거다라는 말이죠. 로또 번호 몇 번 나오는지 알고 있잖아. 로또 사는 거랑 똑같다니까. 라는 소린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내려보시면 그래서 미래 인도용 곡물이 무슨 개소리야? 지금 팔아먹는 게 아니고 장래에 넘겨줄 곡식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거니까 이게 상품 선물 시장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가격을 고정하는 방식은 이 회사들이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돈 벌었다고 했습니까?
흉년, 풍년에 대한 정보를 독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물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흉년이 들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왜 비싸게 비싸게 사서 아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을 거를 다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린 거죠. 그래서 미리 판매 가격을 고정해 둘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이죠. 완전 떼돈 버는 거죠. 로또 번호 다 뭔지 나올지 다 알고 로또 사는 거랑 진짜 똑같은 짓입니다.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 트럼프가 내일 뭔 소리를 할지 미리 알고 있다. 그러면서 주식을 산다. 왜 되겠습니까?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 리버스 저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거에 돈 걸어서 돈 따먹기 하는 새끼들도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희한한 새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쌤이 뭐라 그랬죠? 한 나라 안에서 흉년, 풍년이 들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야, 여러 나라에 걸치게 되면 우회됩니까? 그래서 곡물무역회사들이 서로 거래하는 독립 국가별 회사로 운영되기보다는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는 단일 기업 내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시장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은 관련된 위험을 쉽게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스토리를 좀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되고 내려온나 와, 그렇지. 본문은 최대한 빠르게 설명을 해야지 되므로 구조 분석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걸 보게 될 조동원이 열심히 해라. 자, 얼리 그레인 트레이드 펌스는 활동적이었다. 서플러스 프로듀싱 리전과 디피시트 리전 둘 다에서 그리고 이 회사들은 메이드 잇 대열 비즈니스에서 이승 가짜 투가 진짜 목적어. 그래서 그 동네에서 어떤 상태, 이 서플라이 디맨드 수요 공급의 상태를 다 알아내는 것을 자신의 업무로 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색칠한 게 돌아가시고 이 정보가 걔네들의 수익성의 핵심 키였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비밀스럽게 일하였다. 충성심 있는 애들이랑. 게다가 이 회사들은 베네피트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누구? 선물 마켓 따위들의 등장으로부터. 되죠? 조금 빠르게 쫓아오셔야지 됩니다. 옆에 해석을 괜히 본 게 아닙니다. 자, 어디까지 갔겠노? 자, 그래서 충성심 있는 이 애들이랑 했고, 선물 시장이 뭐라고? 퓨처스 마켓이라고 돼 있죠. 코모디티즈 퓨처스 마켓, 상품 선물 시장, 때문에 또 이득을 보았다. 농업 시장은 원래 어떻다고 스테이블하지 않고 언스테이블하다. 뭐 때문에? 뭔가의 변화 때문에. 자, 베리어블 변동성이 큰 날씨 패턴 다른 요소들 때문에 로킹 인 프라이시즈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것은 잠궈 두는 것은 가격을 고정시켜 두는 것은 뭘 함으로써 미래의 배달을 위한 그레인을 미리 사놓고 파는 것으로 가격을 고정시켜 두는 것은 이 회사가 그러한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최소화하도록 도와주었다. 의휘 문제로 시험에 낼 수 있기 때문에 동글뱅이 치는 것들 잘 봐나오셔야지 됩니다. It made sense, 말이 되었다. it이 뭔데? 가짜 주어, to가 진짜 주어, 그러면 for는 뭔데? 의미상 주어.
그래서 이 곡물 회사들이 그들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말이 되었다. 자, 위던 싱글 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싱글 펌 was operating in more than one country. 한 개의 나라 이상에서 활동하는 단일 기업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뭐가 아니라 독립적인 내셔널 컴퍼니즈 트레이딩 위드 이치 아들 점점점 이건 쓸데없는 소리니까 버리고 자 그래서 걔네들의 정보 접근은 여러 시장의 정보 접근은 걔네가 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커버 더 리스크 위험을 커버 다루는 것을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곡물 거래와 관련돼 이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빈칸 문제, 어휘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은데 서술형이 원래 낼 게 있었는데 서술형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 했죠?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이건 너무 빨리 갔습니다. 아이, why come on? 빨리 하고 놀겠습니다. 14번. 이건 정말 볼 거 없습니다. 진짜 볼 거 없는 문제입니다. 밑에 풀이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서로 다른 사용자 집단은 건물 이용 방식 설계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내 혼자 잘났다고 내가 설계하는 놈이라고 내 멋대로 설계를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실제로 쓰는 놈들의 쓰는 놈이 아니고 앞으로 쓸 놈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더 좋겠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빌딩을 한 개 지었는데 준용 빌딩을 올렸는데 거기에 식육점도 들어오고 당구장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치원도 들어오면 을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고기 사러 오던 아침애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준용이가 주로 놀게 될 당구장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지? 준용이가 준용 빌딩을 올린다고 해서 모든 거를 준용이에 맞게 설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고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잠재적 사용자들을 참여시키는 게 건물 설계하는데 좀 더 나을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별 내용 없습니다.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당연한 소리. 지극히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죠? 볼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셔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색칠해 놓으니까 예시들을 싸그리 다 빼고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색칠하니까 몇 군데 색칠하는 데가 없습니다. 진행 중인 여러분의 설계 작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건물 설계하는 놈들이야. 그지? 그랬을 때 고객들이 반응할 기회를 좀 줘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설계한다고 내 멋대로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쓸 놈들 집주인 말하는 게 아니야. 고객들이 언 놈일 건지가 보고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것 같으면 실제로 집주인들한테만 물어보면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상가를 짓는데 병원도 들어와야 돼. 그냥 병원 들어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쪼매난 거를 누르면 되나? 안 되지. 왜 안 되겠어? 병원에 그 대가리 깨진 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콜록콜록 하는 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침대 째로 밀어야 되는 놈도 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침대가 한 개 하고 사람이 한 몇 명 더 탈 정도의 큰 엘리베이터를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언 놈이 들어올 건지를 생각해보고 엘리베이터 공간을 만든다든지 설계를 해야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오는 놈, 예상되는 건물 사용자들을 참여시켜야지 설계 작업이 잘 될 거다. 그죠? 여기서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고객이 병원 하는 놈이 들어오는 건지, 그러면 의사, 인턴, 레지던트, 간호사, 이런 새끼들만 씁니까? 행정부서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환자와 방문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놈들이 있을 거니까 얘네들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진짜 별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용자 유형이 여러분의 예상되는 설계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필연적으로 더 나은 건물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 뭐 일단 소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로 이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짜 볼 거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냥 그런갑다 하시고, 자, 이건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럼 이건 시험에는 뭘 내겠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용은 볼 거 없는 게 알겠는데, 내용이 볼 거 없다고 시험에도 안 나오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시험에는 도대체 뭘 내면 좋겠느냐? 가장 추상적인 말이 맨 앞에 나오죠. 기빙은 is a key이다. 유사하게 involving은 is more value up을 하다. 요까지가 됐죠. 그래서 요까지 끊고 요까지 한 개 끊고 s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y 말해라가 아니고 예를 들자, 예를 들어보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게 지금 대절이니까 당신의 고객이 은놈 케어 프로바이드 같은 코퍼레이션 대기업이다라고 쳐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돼 가지고 게다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를 딱 끊어줄 수 있죠. 그래서 요 문제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A, B, C, D 순서를 제대로 나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좀 더 내려서 보시면 어씨 애써 나눠놨는데 잘 보여야지. 자, 그래서 say가 있었고 게다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 대충 분량으로 봤을 때 여기쯤을 끊어주는 게 좋겠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다. 뭐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저거 뭐로 저거 혹시라도 어휘 문제로 시험에 내면 좀 거지 같은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안 내겠지만 혹시라도 미친 척하고 어휘 문제로 내게 되면 내게 별로 없는데 제일 마지막 줄에 이거 좋아요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전부 다. 고객들 여러 층의 의견을 들어봤으니까 무조건 좋은 게 나와야 되잖아. less turnover, lower cost. 턴오버가 뭔데? 이직. 너그 회사 때려치우고 옆에 경쟁 회사 갈 거예요. 삼성 때려치우고 현대 갈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이해됩니까? 이게 턴오버입니다. reduced absenteeism이라고 돼 있는데 단어 정도는 알아놓는 게 좋죠. 이건 결근이죠. 그래서 뭐 대충 이 근처 뭐 단어들만 열심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해석 한 번만 정확하게 해보시면 이거는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고 제일 좋은 문제는 순서 문제입니다. 그만큼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원래 문제가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원래 문제가. 자, 다음에 한 문제 남았습니다. 15번 게이트웨이. 이것도 진짜 볼 거 없습니다. 얼마나 거지 같은 문제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관리가 뭡니까? 내 몸은 내가 챙긴다.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라는 말이죠. 이걸 우선순위에서 밀어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잠 좀 적게 자고 운동 좀 적게 하고 왜 시험을 좀에만 공부 좀 더 하면은 한 등급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 시간이 20분만 공부를 더 하면 전교 1등 함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것도 아까워서 밥 굶어가면서 공부하는 거. 그런 걸 뭐라 한다고? 자기 관리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것이죠. 그럴 때는 단기적으로는 전교 1등 하니까 좋겠지. 그지? 장기적으로는 대학교 입학식 하는 날
합격증 딱 받아놓고 돌연사 하기 십상이다 이 말이지. 대학도 한번 못 가보고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공부만 새가 빠지게 하다가 한 방에 훅 가고 싶으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보다 뭐가 우선시 돼야지 됩니까? 그래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지 됩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전교 1등은 못하더라도 그냥 전교 5등에 만족하고 대학 가서 연애도 해보고 소주도 한잔 먹어보고 인생의 쓴맛도 좀 느껴보고 이렇게 오래오래 사는 게 좋냐 아니면 그 만다고 전교 1등 한번 해보겠다고 밥 굶어가면서 잠 줄여가면서 그래 하다가 입학도 못 해보고 한 방에 훅 가는 게 좋으냐 어느 게 좋으냐를 묻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은 쉽습니다. 자, 이것도 구조 분석만 하실 수 있으면은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어떻게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운동, 취미, 휴식과 같은 자기 관리 활동 시간을 만들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운동도 하고 싶고, 뭐, 휴식 시간도 하고 싶고, 취미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날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긴 하지만, 이메일 메시지의 홍수에 갇히거나 예상치 못한 회의로 끌려간다. 현실은 바빠 죽겠는데요. 라는 뜻이죠. 그죠? 마감 전에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려고 애쓸 때, 그죠? 우리의 자기관리 활동은 가장 먼저 포기되는 것이다. 그래서 퇴근하고 싶으면 잠 줄여가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저리 꺼지시고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것도 굶어가면서 그래야지 오늘 중에 퇴근할 수 있지.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자, 맨날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보조금 신청 마감일을 놓치는 영향은 목공 수업을 놓치는 영향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조금 신청 마감은 공적 업무, 회사 업무, 목공 수업을 놓치는 영향은 사적인 자기 취미 활동 이렇게 되죠. 그래서 회사 일을 놓치면 회사에서 잘릴 것 같잖아. 그지? 내가 하고 싶은 내 취미 활동을 놓치면 나는 그냥 다음에 하지. 회사 일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가 더 크다고? 회사에서 안 잘리야 될 거 아니냐. 회사에서 잘리는 것보다는 내 취미를 포기하는 게 나아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그래서 중간에 있는 문장은 말할 필요도 없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빼먹고 그러나 자기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누적된 영향을 인식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일반적이 아니라 예외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앞에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어들이 조금 까다로운 단어들이 들어있으니까 구조분석 반드시 해보도록 하시고 해석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셔야지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한 개밖에 없습니다. 쨍 마지막 문장이죠. 여기를 제외하면 시험에 낼 거 없으니까 그냥 볼 거 없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